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약 4시간. 북서쪽으로 191km 떨어진 서해 최북단의 섬. 이곳은 우리나라 8번째로 큰 섬이자 두무진, 사곳해안, 물범바위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섬 백령도입니다. 따오기가 흰 날개를 펼치고 공중을 나는 모습처럼 생겼다 하여 백령도라 불리는 이 섬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국토보다 북한이 더 가깝기 때문인데요. 북한의 장상고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만큼 북한의 침략 도발의 위험성이 높은 군사적 요충지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해 5도의 가장 북섬이자 군사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 지금 백령도는 필승의 해병대 정신으로 무장한 해병대 제6여단이 지키고 있습니다. 은밀, 신속, 정확하게 착륙작전 선봉에서 다양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이들은 제6여단 해병수색대입니다. 개인 그 임무대로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고. 알겠지? 알겠습니다. 아저씨! 하나에!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하나! 매우 강도 높고 전문성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수색대원들은 100% 지원 인원으로만 구성된 매우 정예화된 전력인데요. 해상은 물론 공중, 수중, 지상 기동을 통해 침투하여 상륙 본대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비 기술 습득은 물론 테스트까지 언제든 실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분 경과 1분 전. 자기 지금 산소 독성이 몇 프로까지 올라왔는지. 지금 뭘 확인하신 거예요? 이제 그 산소 내성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 침투하는 다이버 인원들이 그 100% 산소로 그 수중에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산소 독성의 그 다발성으로 그 증후군이 생기기 때문에 그 육상에서 5분간 그 산소 내성 검사를 실시한 겁니다. 수중에서 산소에 과하게 노출될 경우 산소 중독으로 인한 경련, 의식 잃음,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과 같은 산소 내성 검사가 필요합니다. 잠아. 네. 5, 4, 3, 2. 다이브 오케이. 오케이. 개폐 밸브 닫고 빼. 모두 안전한 상태로 입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여기 서해에서 그 백령도 지역에서 실시하는 그 수중 침투 훈련은 그 해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적의 감시 장비나 민간 요소 상황이 매우 높아서 침투 시 이제 아군이 식별될 상황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시 장비로부터 피하고 그리고 민간 요소가 없는 절벽 지형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절벽 지형으로 접근을 하여 가지고 그 암벽 그 산악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적의 감시로부터 벗어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절벽 지형으로 가야 하는 오늘의 훈련. 대원들은 고무보트에 탑승하고 바다로 향합니다. 해병 중에 해병으로 손꼽는 수색대의 훈련은 체력적으로 극한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수색대가 되기 위한 과정뿐 아니라 수색대가 된 이후의 과정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출발점은 바다 한가운데. 그곳에서 누구보다 조용하고 빠르게 해안가로 이동하는 동시에 혹시라도 모를 적의 공격을 대비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고도화된 전투 기술과 대원들의 높은 체력, 그리고 감정 컨트롤까지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안가에 도착하고 나니 이들을 맞이한 것은 암벽. 지친 체력을 보완할 틈도 없이 가파른 절벽을 가로질러 등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선발 대원이 절벽을 오릅니다. 먼저 올라가서 다른 대원들을 이끌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등반은 물론 적의 감시도 피해서 올라가야 하는 고난이도의 작업입니다. 이때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은 차례로 등반을 준비합니다. 물같이 침투하여 불같이 타격하고 바람처럼 퇴출하라. 해병 수색대는 강도 높은 수중 육상 훈련을 통해 그 어떤 불가능한 미션도 가능하게 합니다. 예, 오늘 훈련은 수중 침투 훈련으로서 수중 침투를 통해서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숙달을 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적진으로 투입을 한 후 적의 정보를 획득하거나 타격을 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앞바다에는 최전방을 의미하는 북방항에선 NLL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해병대는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위험에 오늘도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고속단정 두 척이 한조가 되어 섬 곳곳을 빠짐없이 수색합니다. NLL을 침범한 북한이나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부유물의 감시와 정찰을 위해서인데요. 사각 지역에 의심스러운 흔적이 있지 않은지 해안 정밀 탐색 작전은 낮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철새대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곳,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감도는 바다 위에 그어진 선이 평화의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시에 주간 해안 정밀 탐색 작전, 주야간 해안 정밀 탐색 작전을 실시하고 있고, 감시 장비로 볼 수 없는 사각 지역에 대해서 부유물이나 혹은 귀순자,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수색 정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안 정밀 탐색 작전을 통해 백령도는 물론 대청, 소청도에 이르는 섬들을 꼼꼼하게 정찰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은 적의 침투와 귀순 발생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고 꽃게 성어기 기간에는 북한과 중국 조업 선박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철저한 경계를 이어갑니다. 도서지역 안보태세 점검을 위한 해안 정밀 탐색 작전은 해상뿐만 아니라 육지와 해안 인접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개인 화기로 무장하고 꼼꼼하게 사전 준비를 마친 해병대원들이 해안 접경 지역으로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야간 해안 정밀 탐색 작전 투입 준비 끝. 필승. 형님! 도시! 선봉에! 전업! 속토병! 오늘 야간 해안 정밀 탐색 작전은 세 팀으로 나뉘어 실시하게 되는데요. 백령도 곳곳에 위치한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하거나 해안가를 정찰합니다. 또한 바닷가의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소 2인 이상이 하나의 팀이 되어 철저하게 수색을 실시합니다. 호구에 있는 아조업선의 수량 이런 거를 좀 체크해서, 그리고 이 앞이 또 저희가 사각구역이기 때문에 그 사각구역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의 이상 유무나 조금의 변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백령도를 지키는 해병대원의 일상입니다. 이제 철책의 훼손 여부나 이제 적의 침투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암 괴석과 해안 절벽이 많은 백령도는 험난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에 맞게 해안 정밀 탐색 작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출입이 제한된 길을 따라가면 높은 언덕 위에서 바다로 향하는 길을 만나게 되고 그 끝에는 북한 땅이 보입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육안으로 관찰할 정도로 가까운데요. 고요함과 긴장감이 공존합니다. 험한 산길을 매일같이 오르는 일이 수색 정찰대원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고된 산행도 익숙하게 되어버린
백령도를 지키는 해병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백령도라는 이 특이한 환경에 있고 지금 대한민국 본토보다 중국, 북한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저희 유교단 포항인 서북도서 절대 사수를 위해 좀 임무 수행에 책임감을 느끼고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해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해안 정밀 탐색 작전을 이어가는 수색대원이 오래전 떠내려온 북한 선박을 확인합니다. 매일 촬영하여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데요. 선박의 작은 변화까지 감지해야 하기 때문에 한시도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부대들도 책임감이 크겠지만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도발들이나 혹은 전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누군가는 또다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령도 곳곳을 꼼꼼하게 정찰하던 해병대원들의 해안 정밀 탐색 작전은 별다른 이상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백령도는 무사합니다. 백령도가 최전방이고 위험지역임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공간, 바로 천안함 사륙용사 위령탑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경계 임무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여 승조원 46명이 전사한 사건인데요. 그들을 기리고자 폭침 지점이 바라다 보이는 이곳에 천안함 사륙용사 위령탑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도 젊은 용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북한한테 이렇게 침몰당해가지고 아까운 목숨을 잃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가 헌화를 했습니다. 전쟁이나 폭력이 이렇게 나지 않고 좀 평화로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바다의 평화가 더 이상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음의 열정을 외치는 해병원의 기세가 가득한 백령도의 한 연병장에 각 부대의 장병들이 교육생이 되어 모였습니다. 오늘 이들을 위한 특별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부러질래 칼이 될래. 이거 다 부러지겠는데 이거. 5초간. 유학훈련의 목적은 해병대 DNA 함양 및 산악작전 수행 능력 향상, 그리고 해병대다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교육생들이 해야 할 훈련은 바로 레펠인데요. 산악지형이나 절벽으로 인해 전투나 작전에 제한이 있을 때 로프를 활용해 그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여러 가지 레펠 과정 중 오늘 교육생들은 벽을 바라보고 후면으로 하강하는 후면 레펠, 시선을 아래에 두고 내려가는 전면 레펠, 그리고 헬기 하강 시에 활용하는 헬기 레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교육생 레펠 준비 끝. 레펠. 실전은 한 가지 상황으로만 일어난다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두고 다양한 로프 훈련들을 실시 중입니다.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언제 한번 해보셨나요? 저번 주 기초교육대 했습니다. 그때쯤 어떠셨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긴장되거나 하진 않으세요? 긴장되지 않습니다.
레펠 두 번째.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네요. 저희는 해병대니까요. 파이팅! 처음엔 많이 못했던 인원이 많은데 하루하루 다르게 점점 잘해지니까 저희도 뿌듯하고 더 잘 가르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인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고 있는 훈련은 도하입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선 필수 훈련인데요. 오늘 교육생들은 97m의 외줄, 2줄, 3줄의 3코스를 정복해야 합니다. 매력적이지만 공포스러운 도하 훈련 잘 해낼 수 있겠죠?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은 유격 훈련 중에 도하라는 훈련으로 하천, 절벽과 절벽 사이와 같은 자연 장애물에 봉착을 했을 때 안전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무 수행하기 위해서 도하를 실시합니다. 잘 모르는 훈련이고 또 높아가지고 이제 긴장도 많이 되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훈련을 다시 받을 때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도 조금 더 붙은 것 같습니다. 보고 243번 교육생 도와줍니까? 도와! 유격! 훈련! 유격! 한명 위치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앞으로 잘 나가지도 않고 좀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보고 243번 교육생 도하 끝! 해내고 나니까 좀 어떠세요? 해내고 나니까 또 포기 안 했다는 거에 뿌듯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서 성장한 우리 해병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잘했습니다. 지체 상황 보이전대 투어 전투 배치 수시로 이뤄지는 실전 같은 훈련. 포병들이 출동합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가장 빠르게 적을 공략할 준비를 마친 포병들은 포상에 진입하여 명령을 기다리는데요. 들포 포관장도 5명 포상 투입 완료. 오늘 전투가 일어나더라도 두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의 어떤 형태의 도발과 위협도 응징할 수 있도록 오늘도 훈련을 거듭합니다. 언제든 적이 도발했을 때 완벽한 화력 지원 태세를 완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 연습같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거나 상황에 배치가 붙었을 때 가장 신속하게 빠르면 5분 이내에 사격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근데 5분 이내에 사격이 가능해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빠르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력이기 때문에 포상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업 시간에는 항상 포상에서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단체로 모여서 할 수 없어서 포반에서 각계별로 체력을 기를 수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포상 체력 단련을 실시한 거였습니다. 50kg에 육박하는 탄을 10여 발씩 들고 나를 수 있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 무게에 맞춰 포탄을 들어올리는 것은 물론 근육을 보완하기 위한 포상 체력 단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네요. 백령도에서 배로 약 10여 분. 바로 이웃섬인 대청도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희귀한 지질 명소가 많아 관광 명소로 인기 높은 곳인데요. 약 1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9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청도는 북한 황해도 장산곡과 불과 19km 떨어진 국가안보상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방공 진지가 있는데요. 오늘 대공포 사격 훈련을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바로 이 장비가 발칸포입니다. 발칸포는 총열이 회전하면서 순차적으로 발사되는 방식으로 공중 표적을 사격하기 위한 대공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대원들의 준비에 힘입어 훈련 준비를 마쳤네요. 이제
밤이 되기만을 기다려봅니다. 화해될 때 적 민가 10국이 1차 공동 방소속 침범에 따른 방공 사실을 준비 불소 경고 사격 준비할 것. 사수 경고 사격 실시할 것. 사수 사격. 사수 사격. 적 비행 기지에서 적기가 최초 발진 시에 적기에 대한 대공방어를 한다는 그런 시나리오였으며, 그에 맞춰서 저희 방공 요원들이 각각 무기 체계별로 전투 배치를 하여 사격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성기사 항저 한 대 30km 접근에 따른 대공 둘 발령 소원 전투 배치. 지난 가을 해병대 유교단은 서북도서 절대사수를 위한 도서 방어 종합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도서 방어 종합 훈련은 발생할 수 있는 적의 도발 유형을 시나리오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합동 전력이 모두 참여하여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야외 기동 훈련을 말합니다. 적기가 출현했다는 것을 가정하고 발칸포를 가동해 대공포를 발사하는 동시에 검문소를 운영하여 적의 침입을 막는데요. 적의 화생방 공격을 가정한 훈련에는 인원과 장비의 오염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제독은 물론 화학전 사상자 처치 훈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정밀 제독소까지 운영하여 화생방 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단이 함께하는 종합훈련을 통해 방위태세를 갖추는 훈련의 경험은 장병들에게 분명 큰 자산으로 남을 건데요. 실제로 이러한 경험을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주요 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적의 침입을 금지함으로써 더 이상 적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종합훈련이라는 명칭처럼 모든 전력이 함께 가장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방어 태세를 완료하면 이제 공격할 시간입니다. 백령도에 주둔한 공격 헬기의 지원을 받으며 상륙 돌격 장갑차, 전차대를 투입하여 반격에 나섭니다. 도서 지역 곳곳에 출동한 전차와 장갑차가 적을 제압하고 진지를 점령하면 일단락되는데요. 이어진 보병 병력들이 이후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목진지에 들어감으로써 작전은 마무리됩니다. 3번 진지.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맞설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기회가 된 이번 도서방어 종합훈련은 장병들에게 큰 경험이 되었을 텐데요. 무엇보다 서북도서 절대사수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겠죠. 백령도에는 약 5천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8번째로 큰 섬이지만 육지까지 가려면 4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백령도 주민들의 어려움도 적지 않은데요. 최근 가장 큰 문제는 하나밖에 없던 약국이 문을 닫았다는 점입니다. 아니 약국이 100년 약국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약을 좀 사다 먹으면 낫겠는데 이제 약도 못 사다 먹어보고 그러면서 그냥 여태 일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저거 병원에 가면 육지로 나가라고 하네. 아니 늙으니까 나갈 수가 있냐고. 그런 어르신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자 해병대 제6여단에서는 도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를 실시합니다. 군의관들이 진료해주고 무상으로 또 약도. 네네. 아니. 직접 마을을 방문해
버스로 어르신들을 의무중대로 모셔오는데요. 간단한 시술과 처방을 받게 된다네요. 간을 먼저 보시고 내과 진료가 끝나고 나면 마취 통증과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다리 팔 먼저 보시고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안과도 접수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최근에 그러셨어? 기침 가래 있는 거? 아니요. 하라 목만 아파요? 군의관들이 문진부터 진료는 물론 주사 처방과 영상 촬영 그리고 간단한 시술까지 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돕고 있는데요. 단순한 진료가 아닌 마음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도선에 백령도 내에는 백령병원 말고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령병원에는 전문과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도서 주민들이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인천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백령병원에 비해서는 전문과들이 여러 과가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민 진료를 1년에 한 2번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군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백령도 주민이. 그래요? 네, 아주 친절합니다. 야전 병원이니까 그래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게 고맙게 국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 군인들이 이렇게 나서 나라에 저승이도 하기도 힘든데 이건 노인네들 그당 이렇게 챙겨나니 얼마나 고마워요. 평화로운 일상과 최정방의 긴장감이 공존하는 곳. 그 속에서 서북도서 절대사수를 위해 매일의 경계작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해병대원들. 이들이 그토록 해병대가 되기 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해병대를 온 이유는 저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빨간 명찰,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해병대를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서 해병대에 왔습니다. 꼭 해병대에 지원해서 적을 섬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대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 서북도서를 절대 사수하겠다는 마음으로 2번째 근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병대에 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해병대라면 한 번쯤은 고생하고 남들보다 노력하고 싶은 군 생활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군대는 해병대밖에 없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빨간 명찰의 자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백령도를 수호하는 제6여단 해병대원들. 그곳에 그들이 있기에 오늘 대한민국의 평화가 있습니다.